누구도 감히 발 들이지 않으려 했던 땅. 하지만 산 높고도 물 깊은 이 척박한 땅에 들어와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꽃피운 수많은 소수민족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산중 생활을 통해 쌓아온 오랜 지혜와 믿음까지. 꾸이조우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이제 꾸이조우의 대자연이 만들어낸 숨은 맛과 멋을 찾아갈 차례. 꾸이조우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랑이기도 한 그 보물을 찾아 마오타이로 떠납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출발은 순조롭지만 일단 도착하면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곳. 중국의 마지막 오지 꾸이조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여정은 꾸이조우의 성도 꾸이양에서 차로 무려 8시간, 서남부 끝에 있는 싱이에서 시작합니다. 싱이에 가면 꼭 봐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도착한 곳. 협곡과 나란히 놓인 이 산책로 끝에 바로 그 비경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골짜기. 약 7천만 년 전 지각운동으로 생긴 대협곡입니다. 여기 흐르는 물이 마릉하라는 물이기 때문에 마릉하 협곡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총 길이는 74.8km고요. 이곳은 다른 지형하고는 다르게 지각 사이에 벌어진 틈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면적의 70% 이상이 석회암 지대인 꾸이조우에서도 특히 이곳은 많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때문에 위쪽의 평야를 흐르는 물들이 절벽을 더 깊고 넓게 파들어가면서 이런 거대한 골짜기를 형성하게 된 것이죠. 절벽을 타고 협곡을 향해서 시원하게 내리꽂히는 한 줄기의 폭포. 마링허엔 100여 개나 되는 이런 폭포가 협곡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 감탄을 자아내는 경이로운 풍경. 자연이 억겁의 세월에 받은 상처라 해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도 불리죠. 자연이 빚어놓은 예술작품은 또 있습니다. 여기 절벽에 이 진흙덩어리처럼 붙어있는 저 바위들을 여기 사람들은 칼슘 바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이 칼슘 성분이 요 일대의 석회 성분하고 엉켜서 이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수천만 년 동안 엉키면서 이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론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자연의 신비가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싱이를 떠나 이제 우리는 차로 5시간,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북부의 마오타이진으로 향합니다. 마오타이로 가는 길. 그런데 가는 내내 재밌는 조형물들과 마주칩니다. 아깐 술잔이더니 이건 술병이네요. 세계 3대 명주 중 하나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그곳이 바로 마오타이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꼬냑이 있다면 중국엔 마오타이 술이 있다고 자랑하는데요. 그 술의 고향 마오타이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로 마오타이 술의 원료가 되는 강물 츠쇠강이 흐릅니다. 술을 빚는 아름다운 강물이라고 해서 메이지우허라고도 부르는 강입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술문화박물관입니다. 마오타이 지방에서 생산되는 술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한나라의 무황제가 칭찬했다는 기록이 전해질 만큼 그 역사가 깊은 술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술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찌르는 이곳은 마오타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술을 직접 맛보고 또 사갈 수도 있다는 시내의 술상점 거리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술이 생산되는 곳입니다. 중국의 국주가 이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술을 만드는 마을이라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 거리에 이 술을 파는 가게, 그리고 술 항아리를 파는 가게, 또 술 공장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마을 전체의 술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술 향기를 맡았어요. 有人吗? 你好，你好，你好。要不要帮忙? 이 고장에서 나온 술들을 각각의 단지 안에 넣어 진열한 모습을 보니 이제야 술의 고장에 왔구나 하고 실감을 합니다. 就是说，大大小小的都酒厂有1000多家嘛，有规模性的哈，有生产型的，有几十家。那酒名也是？酒名嘛，就是说这个的哈，几十家嘛，他就一个酒厂嘛，就是一个名了。就取一个名字嘛。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술 하나로 마을 전체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뚜껑을 열자 술향이 금세 상점 안을 채웁니다. 맛이 궁금하던 차, 상점 주인 샨샨 씨가 선뜻 술을 권합니다. 술에서 나는 깊고 독특한 향, 마오타이 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 백주가 이 농향형 백주가 있고 또 장향형 백주가 있는데 이 장향이라고 하는 건 된장 고추장 할 때 그 장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좀 이 술은 장향이라서 좀 장맛이 좀 이렇게 진하게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색이 맑고 향은 부드러우면서도 또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마오타이 술. 직접 포장도 해주는데 입구는 어떻게 막나 했더니
재밌게도 머리 말릴 때 사용하는 드라이기를 사용합니다. 와. 原来是这样的. 挺好看. 이곳에 오면 누구나 한 병씩은 사간다는 술. 이 마오타이 술 한 병엔 꿰이조우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자긍심이 들어 있습니다. 차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다는 중국 술의 역사. 그중 마오타이에서 생산되는 술은 외국 지도자나 귀빈이 중국을 방문할 때면 반드시 내놓는 술로도 유명합니다. 그렇게 중국의 국주로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건 마오타이에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과 이곳 사람들의 1000년 이상이나 된 술 제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 중국의 명주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질까?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는 오래된 양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이 공장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었습니다. 마침 술의 원료인 밀과 수수를 찐 후 거기에 다시 누룩을 섞어 발효시키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때 나오는 증기가 술이 되는 거죠. 이 조강지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데 요 술 찌꺼미를 조강이라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 쌀이 없어서 배부르게 못 먹고 이 술 찌꺼미를 얻어와 가지고 이걸 먹고 같이 고생하면서 살았던 아내를 이제 조강지처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는 물리칠 수가 없다. 집에서 쫓아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조강지처 불하당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지금 이 상태는 지금 수증기가 술 찌꺼미를 통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 김이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들은 지금 벌써 이 김 자체가 술인 상태예요. 이 수증기를 받아서 나오는 게 이 중국의 백주기 때문에 지금 벌써 술 냄새가 솔솔 나고 있습니다. 재료를 이렇게 찌고 발효한 뒤 증류만 무려 7번에 걸쳐 술을 완성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원료 투입부터 7차 증류주를 만드는 데까지만 무려 10개월이 걸립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증류된 술의 맛은 각각 다른데요. 3년간 숙성 후에 적당한 비율로 섞어야 마오타이 술이 완성됩니다. 와. 예, 이거 맛이 굉장히 아주 진하고 막 증류가 된 상태라서 그런지 좀 곡식 맛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직 중요한 작업이 남았습니다. 술의 도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된답니다. 现在有65度. 네. 这个呢?这个是温度计，量温度量温度大概多少度最合适53度，然后这个酒精的平温是在20度，53度，然后这个酒现在如果是40几度的话，这个酒的浓度就要再高一点。 또 다른 작업장. 이곳에선 증류 후 남은 술 지게미를 씻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예, 지금 요 과정이 수증기가 이 밀겨와 누룩과 수수로 버무려진 이 진흙더미 같은 이 더미를 지금 지나간 그 과정인데요. 이 곡식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고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좋은 술이 탄생되는 자리인 만큼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손을 거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휴, 好沉呐. 그런데 물기를 잔뜩 머금고 있어서인지 생각보다 옮기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힘들어요. 뜨겁고 금방 땀이 납니다. 낑낑대는 저와 달리 가뿐하게 옮기는 젊은 작업자들.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你在这里工作多久了？几个月了。累不累呀？一般。 젊은이들이 편하고 쉬운 일을 찾아 대도시로 떠나는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이곳 마오타이는 오히려 고향을 찾는 젊은이들이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술이 세계 3대 명주로 이름을 올리는 덕분에 많은 일자리와 함께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마오타이는 지난해 총 생산액만 190억 위안, 꾸이조우성 내에서도 손꼽히는 부자 도시랍니다. 쪼우 위더 씨와 함께 숙성실로 향했습니다. 2年多，将近3年的酒，这就是准备要出厂的酒了。2001年生产的2次，2次、4次，这里的3次、5次、6次、7次，这挨着存放的。估计在6月份左右。 어떠한 향료도 첨가하지 않고 오로지 3년간의 숙성 과정만으로 향을 내기 때문에 더 우수한 맛을 낸다는 마오타이 술. 때문에 이 술에 대한 마오타이 사람들의 자부심도 정말 대단합니다. 现在这个大概多少度的酒精？酒精都在53度以上， 53度以上。很香，很香。香味已经开始出来了。对对对。再放1年多，已经满口都是香。哎，你好。你们吃饭？吃饭。식사를 할 때도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小姐妹倒的酒倒就是用那个酒罐倒的，是吧？那个凤蝶的就是这样子，是不是？我都不会倒，说实话。因为我们就是这样。不是这样子，他说停留在中间，就是说倒酒的时候中间停留的时候不超过1秒钟，知道吧？ 지금 이 귀주에 술 따르는 방법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옛날 중국 고사 중에 봉황이 물을 마시는 고사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봉황이 물을 마시는데 보면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데 중간에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물 마시는 걸 잠깐 쉬는 시간이 1초를 안 넘어간대요. 굉장히 짧은 순간 동안 쉬었다가 다시 마시는데 그런 것처럼 술을 따를 때도 중간에 술이 끊어지는 시간이 1초를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좀 따랐다가 살짝 그쳤다가 얼른 다시 이렇게 따라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술을 따른다는 거죠. 好，谢谢。 술 한 잔씩을 걸치니 속 깊은 이야기들도 오갑니다. 不明白你说什么？我说的是说继承老祖辈的遗留下来的东西，这肯定很幸福啊。就是说3次4次交代做酒。因为要抱着高兴的心情才能够上班。如果你有什么考虑，上班就没有精神。所以说我们是什么时候都很高兴。好，谢谢。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통이라도 그에 대한 정성과 자부심이 더해지지 않으면 진한 향을 가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입니다.
꾸이조우가 품고 있는 또 다른 보물을 찾아 도착한 곳. 완펑린, 즉 만복림은 말 그대로 만 개의 봉우리가 숲을 이룬 듯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어떤 명산에서도 볼 수 없는 그 진귀한 풍광을 좀 더 보고 싶어 완펑린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전망대로 향합니다. 오로지 자연의 조화만으로 빚어진 예술작품.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바닷속에 있던 암석들이 융기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독특한 지형.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아 더욱 아름답습니다. 실제로는 한 2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봉우리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막 갑자기 산이 불쑥불쑥 봉우리가 솟아나 있고 주로 이 돌입니다. 완전히 돌산이라서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곳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경이로운 풍경이 하나 더 있습니다. 논의 모양이 팔괘의 모양을 완벽히 갖췄다는 바로 팔괘전입니다. 인근엔 중국 소수민족 중 10번째로 규모가 크다는 뿌이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비는 자연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5대 담수호 중의 하나라는 완펑호입니다. 인공호수지만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진풍경들이 숨어 있다고 해서 뿌이족 선장님 리칭칭 씨와 함께 완펑호 유람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유람선이 호수 안쪽으로 진입하자 선장님이 갑자기 갑판으로 향합니다. 완펑호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데요. 你可以讲到一可以，你讲你不怕。 선장님 말씀대로 하니 훨씬 더 생생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这样按到山上， 산다 산상. 이렇게 하면 산하고 손바닥이 맞닿는다는데요? 맞닿아요? 你这个享受对山的这个观赏，这样观赏， 쟤야, 这样观赏，那么样？ 뭐 알겠어요? 这样 이렇게 하면 啊， 손바닥이 이렇게 산을 누르는 这 것 个 같은. 像老爷。 아저씨가 너무 좀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인 것 같아요. 호의족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멋진 풍경 속에 내맡겨지고 보니 생각나는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백이라는 사람이 양자강을 배 타고 지나가면서 이런 시를 지었어요. 曹此百地采银剑千里江陵一日还两岸连胜替不住轻舟已过万重山 이백이 그때 귀향을 가다가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면서 우울해 있던 차에
마침 이제 너가 사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돌아가면서 양자강의 협곡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이 뿌듯한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시로 읊었습니다. 지금 배를 타고 이 협곡을 지나가는 이 길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날씨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파란的花儿上，听我来唱一唱，难你 흥얼거리는 노래와 함께 유유자적 실록으로 우거진 고요한 호수를 유랑하자니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好地方呀，好风光，好地方呀，好风光，再不是旧模样，山北的好江南。 수십 겹에 이르는 산능선에 푹 안겨 마치 그림과도 같은 곳. 리칭칭 씨는 이곳을 구석구석 누벼온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你说一下，你那个在这里开船多长时间了20年了。 ？20年。哦，那你20年以前干什么了？ 20年前的，还是种田种地。你在这个地方住有什么好处？这个是靠庄稼，但是我们以前是种的钢铁。 그런데 손님이 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꼬마 손님은 리칭칭 씨의 10살 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라 모처럼 나왔다네요. 你有没有希望将来想当什么？我都不想当。在这里过平凡的生活。 리칭칭 씨의 아들 리타오가 잠시 배를 세워달라더니 저에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哇，这什么呀？南瓜。 완펑호엔 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있는데 리칭칭 씨 가족은 이 섬에 옥수수를 심어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선물까지 받았습니다. 잘 익었네요. 你下来吧，你下来。这个土地已经分完了，就是哪家这里有哪家沙呀？它这个土地是分完了。 꾀이조우의 대자연을 마음껏 만끽한 이번 여행. 그곳에서 찾은 진짜 보물은 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꾀이조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잘한다. 높은 산이 가로막고 깊은 골짜기들이 길을 끊어놓아 중국 최후의 오지가 된 땅 꾀이조우성. 하지만 그 덕분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천혜의 자연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자연 속에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꽃 피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꾸이조우의 또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누빌수록 속속들이 소박한 사람들의 숨은 이야기와 미지의 풍광을 펼쳐내는 곳. 그래서 제가 본 꾸이조우는 낙후된 오지가 아니라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 희망의 땅입니다. Vaya,